자, 그 다음. 자, 보죠. 자, 앞서는 S오비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P오비탈을 좀 볼 건데, P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인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면 자기 양자수가 뭐뭐뭐 마이너스 1, 0, 1 알겠죠? 그러면 앞서도 막 좀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양자수의 값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의 대소 그런 건 없다고 했죠? 이 자기 양자수의 의미는 이런 이름이 부여되는 녀석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0, 1에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P 오비탈이 세 가지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부터 해볼까? 1. 3차원 구조. 자,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p 오비탈을 예로 들면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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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짜잔 자 이렇게 x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오비탈을 뭐라고 하는지는 다 알 거예요. 2p x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은 요렇게 y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요런 오비탈은 2py 그 다음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오비탈은 2pz 보이시죠? 이때 여기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함수값의 부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빨간색 영역은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린 건 마이너스 함수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표 1과 표 2에 나와 있는 수식들을 조합을 해서 p 오비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수식 그대로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축방향 뭐냐면 성분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오비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p 오비탈의 3차원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3차원 구조 3차원 구조 3차원 구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차원 구조 p 오비탈 3차원 구조에서 요거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는 말이 생각이 말이 생각한 거죠. 우선 첫 번째 얘는 면 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자, 면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면 대칭 구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대칭면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px, py, pz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EPZ 오비탈로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Z 쪽을 한쪽으로 뻗은 이렇게 이제 뭐 물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칼로 이렇게 위아래를 이제 원점을 통하도록 Z축을 따라 싹 하고 잘라서 쫙 양쪽을 펴면 양쪽이 완벽하게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나오겠죠. 아까 이제 주환이가 데칼코마니 얘기를 했는데 그 데칼코마니 형태가 될 때를 우리가 면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P오비탈은 항상 면대칭 구조가 나타나고 그 면대칭 구조를 표현하는 독일어가 그게 바로 운게라드예요. P오비탈은 절대로 원점 대칭이 아닙니다. 왜 원점 대칭이 아니냐면 자, 원점 대칭이 되려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x, y, z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yz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 x, y, z의 함수값이 플러스라고 할 때 원점을 통과하는 마이너스 x, y, g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 원점 대칭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대칭면으로 잘라 나누었을 때 양쪽이 같아지니까 면대칭 구조고 그걸 독일어 표현으로는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상에 운게라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 단어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앵귤러 노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앵귤러 노드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죠. 근데 진짜로 그 표 1과 2를 찾아서 그 앵귤러 노드를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열려있는 면이에요. 열려있는 면.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EP X오비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래서 짠! 자, 이 평면이 어디냐면 X축을 제외한 YZ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 얘는 누구냐면 Y축을 제외한 ZX 평면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Z축을 제외한 XY 평면이다. 그래서 사실은 PX, PY 마찬가지인데 PZ 같은 경우로 이제 설명을 하면 좀 편한 게 만약 관찰자가 이 원점에 서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Y 평면이 그 뭐냐면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원점에 딱 서서 PZ 오비탈의 이 무게중심이 원점에 딱 서서 내가 시선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 탁 올리면 온통 새빨간 거예요. 그러다가 시선을 위로 올릴수록 빨간데 살 올리고 시선을 올리고 올릴수록 더더더더더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고개를 쳐들어서 Z축 방향으로 보면 완전히 새빨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고개를 살짝 쳐들면 연핑크가 됐다가 점점 핑크, 핫핑크, 붉고 새빨간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대쪽 아래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탁 내리면 뭔가 부르딩딩 하다가 부르딩딩 하늘색 한데 진한 하늘색 한데 벌써 시푸렁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선을 원점에 딱 둬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촥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수평 방향으로 끝도 갓도 없이 아무런 색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로 이렇게 봐도 어떤 색깔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그걸 지금 표현한 게 XY 평면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나타나는 이 평면들이 지금 다 뭐다? 얘가 여기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 P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 P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앵귤러 노드는 그 개수가 항상 몇 개? L개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했었죠. P오비탈은 L값이 얼마예요? P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니까 P오비탈은 그래서 앵귤러 노드가 항상 몇 개? 한 개씩이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그래서 P오비탈에 대한 3차원 구조하고 이 P오비탈을 토대로 앵귤러 노드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요. 자, 그다음 퀴즈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를 그리시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를 그리시오. 단면이라 하면 진짜로 이렇게 쫙 잘라 붙였을 때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아까 앵글 진짜 좋았는데 자빠지는 바람에. 좋아. 이 정도면 뭐. 자, 3pz 오비탈 단면 구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옛날 책이라서 박쥐가 씨. 아이고. 이게 242페이지라 일단 오늘은 그리고 검사받고 나는 거예요. 단어 안에 다 넣어. 자, 내가 분자기도 함수 강의도 드렸죠. 그 분자기도 함수 강의를 미리미리 보세요. 분자기도 함수는 내가 수소 오비탈 정도, 수소 분자 오비탈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 뭐냐면 베이겔 화합물을 할 거니까 그 분자기도 함수 빨리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숙제, 오비탈 숙제. 그 다음에 여기 오 여기 응? 왜? 왜요? 그다음에 여기 안 받은 사람 여기 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만 있어. 하나만 받는데 다 받았죠? 다 받았죠? 네. 됐다. 그리고 서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려봤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그림 8이요? 거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림 8을 그리면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뭔가 센스가 아주 그냥 완전 빨라요. 뭐야? 누가요? 존잘이요? 존잘 옆에요? 서윤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야, 서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보자. 이 뭐냐? 자, 봅시다. 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선 얘를 그릴 때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 이 녀석의 앵귤러 노드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앵귤러 노드 개수는 바로 L개잖아요. 앵귤러 노드는 항상 1개잖아요. 그럼 P 오비탈이니까 1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여기는 레디얼 노드가 있나요? 네. 자, 레디얼 노드가 몇 개 있죠? 자, 레디얼 노드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n 빼기 l 빼기 1개죠? 주양자수 얼마예요? 3. 가군동량 양자수 1 빼기 1 하면은 1개가 있는 거죠. 자, 앵귤러 노드는 그 열린 면이지만 여기에 있는 레디얼 노드는 생긴 게 뭐죠? 구 껍질이죠. 그러면 이걸 감안하여 저기에 있는 PZ 오비탈의 단면 구조를 그려라 라 한다면 얘를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그린 얘가 바로 XY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이니까 이렇게 이제 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짜잔, 무수축, Z축. 그러면 이 XY 지평선.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다. 참.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처음 만들어졌죠. 그 볼셰비키 혁명 일으킨 사람 레닌인데, 레닌하고 그거 뭔데 그거 레닌하고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둘이 같이 했는데 누군지 있는데 레닌하고 누구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레닌 얘기를 하려고 레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위대한 혁명가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레닌의 모든 혁명 과정을 바로 옆에서 취재했던 기자가 있어요. 기자거든요, 기자.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 그래서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을 미국 일반 대중들도 관심 있었다 없었다? 관심 있죠. 왜냐면 좀 어떤 나라에서 막 뭐 무지막지하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자가 그 레닌 옆에서 그 레닌의 모든 혁명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보고를 다 기록으로 남겨요.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책으로 써서 책. 그 책 이름이 The Reds예요. The Reds. 그리고 얘는 영화화 되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영화 배우 그리고 영화 제작자 중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제작자 중에 워렌 비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모를 텐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나보다도 조금 전 세대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제작자인데 이분의 또 부인이 또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아넷 베닝이라고 정말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최고의 미녀 여배우신데 이 사람이 그 아넷 베닝과 함께 더 레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더 레즈 영화 4시간짜리예요. 그래서 그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미국 기자 관점에서 그렸던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겠어, 안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 엄청 유명한 그 사람이 그 러시아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취재하고 있을 때 이 기자의 부인이 있겠죠. 같이 갔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잠시 어디에 가 있었다? 그 부인이 잠시 북경에 가 있어요. 북경에 샹하이에 가 있었어요. 자, 왜냐? 샹하이가 지금은 그냥 중국의 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말고 할 그때 이 샹하이는 전 세계의 일종의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샹하이에는 전 세계 모든 열강들이 동시에 진출해서 서로 불가침을 맺는 일종의 그 가상 평화단지 비슷해져서 사실은 샹하이에서 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샹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해도 일본 애들이 잡아가지 못해. 왜? 일본과 적대시 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 그 국가들 동네에 가 있으면 일본 애들이 그쪽으로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샹하이 엄청 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친일파들도 샹하이 엄청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또 장악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완전히 그 일종의 나와바리가 완전 나눠져 있어. 샹하이가. 그래서 샹하이가 이제 영국 나와바리, 미국 나와바리, 일본 나와바리, 프랑스 나와바리 이게 나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가 있으면 안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 나와바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일본한테 바로 끌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독립군이니까 프랑스 나와바리에 있으면 일본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샹하이에 이 그 더 레드를 썼던 기자의 부인이 그냥 같이 소련에 그 러시아에 들어가긴 위험했나 싶어서 이제 그 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딱히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부인도 사실 기자야. 부인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기자야. 그래서 이제 저 분이 혼자 가 있으니까 뭐 맨날 그리고 샹하이는 정말 멋진 도시거든요. 진짜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침에 그 영국에서 먹을 수 있는 브렉퍼스트, 뭐 영국 영화 뮤지컬, 뭐 아니면은 뭐 오페라 다 볼 수 있는 정말 향락의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이 기자가 나도 좀 취재 좀 하고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샹하이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내가 책을 좀 빌리고 요걸 좀 취재를 좀 자료 조사도 하겠다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딱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빌리려고 한 책이 없어. 알고 봤더니 누가 빌려간 거야. 그래서 누가 빌려갔구나. 그럼 다른 책을 빌려야지. 그리고 또 딱 빌렸는데 또 누가 빌려갔어. 아니 또 없네. 그럼 내가 또 다른 책도 필요하다. 또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을 찾았는데 책마다 다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그 모든 책을 한 사람이 다 빌려간 거야. 그럼 그 여자가 자기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모든 책을 누군가 빌려갔는데 재밌는 건 그 모든 책을 한 사람이 다 빌려간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뭔가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약간 무슨 말 알겠어요? 약간 느낌이 뭐 그죠? 혜정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해가지고는 그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이야 도서관이나 전산으로 되겠지만 이때야 무슨 전산이죠? 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모지에 그 남겨요. 메모에 그 빌려간 사람한테 당신이 내가 빌려가려고 하는 책을 다 빌려갔다. 근데 당신한테 너무 당신한테 할 말도 있고 너무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다. 한번 만나자. 그래갖고 그 여자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기록을 받겠죠? 그 메모를 받겠죠? 그리고 그 남자가 또 그 도서관에 메모를 남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오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는 그 여자가 누굴까? 하고 그 도서관에 딱 그날에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도 기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자도 이제 부인도 기자니까 글을 좀 쓰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글로 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 여자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 응접실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문이 탁 열리는데 중국식 남성 정장인 치파오를 입고 치파오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식 남자 옷. 그러니까 뭐냐면 치파오는 여자 거고 남자 거는 이게 왜 남자 옷도 이렇게 목으로 칼라 이게 장포 그랬겠지. 그 뭐냐면 그 중국식 여자 옷을 치파오라고 하고요. 남자 옷은 장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단으로 돼 있는 이렇게 긴 남자 옷.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고 그 왜냐면 그 전통 복식이긴 한데 좀 멋있거든요. 중국식 전통 복식 뭐 이거 그 중국식 전통 정장인 장포를 입고 그 헤어는 그 스페인 사람의 헤어를 한 그리고 까무잡잡한 이탈리아인의 피부를 한 그리고 콧수염을 기른 어떤 남자가 탁 햇빛을 받고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조복조복 들어오더니 아주 어설픈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바로 조선에서 온 김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김산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 김산의 영어가 너무 어색해서 그 대화하기가 힘들었지만 그 사람의 그 얘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영어가 좀 어색했느냐? 단 한 번도 영어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영어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더라고 하더라. 그럼 이 사람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글로 다 배워서 이 사람은 글로 독일어, 영어, 일어, 중국어, 조선어까지 하는 정말 엄청난 그 언어의 이 뭐냐면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도서관에서 만난 김산, 난데없는 조선인, 무슨 말 하겠어요? 이 궁금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빌려간 책도 다 어느 나라 말 책이었어. 독일어, 영어, 무슨 말 하겠어요? 프랑스어 이런 책을 다 빌려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하잖아. 그럼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너무 궁금하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취재를 좀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김산이 머뭇 거리더니 좋은데 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취재 내용을 반드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라. 라는 조건을 걸고 그 뭐냐면 취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바로 중국 공산당 소속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럼 왜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느냐? 바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럼 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느냐? 지금 조선의 형편으로는 조선의 그 혼자의 힘으로는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중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중국의 혁명을 돕는 대가로 그 중국의 힘으로 또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당수인 두국 모택동과 함께 바로 중국 공산혁명주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산은 나는 낮에는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은밀하고 굉장히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지금 바로 얘기했다간 큰일 날 수 있으므로 내가 죽고 나서 발표해 주길 바란다. 라고 하고 그 여자가 오케이 하고 그 김산의 일대기를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산이 어떻게 조선 땅에서 중국 땅으로 넘어왔으며 어떻게 노동당에 들어갔고 어떻게 모택동의 최측근 사람이었는지 그 모든 일대기를 이 여자가 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촥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한 달 동안 만나요. 한 달 동안 만나서 김산이 모든 얘기를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그 기록으로 남기고 이 김산 이제 보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뭐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한 나라를 공산화를 하겠다. 그러면 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엄청 바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밤에는 조선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서 일을 하면은 당연히 텃세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중국 공산주의자들하고 말빨에서 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엄청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해야지, 공산주의 운동도 해야지, 그 다음에 중국 애들한테 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하루가 36시간이라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혁명운동과 함께 공부도 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이 시간 없다, 공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수사들이 하던 공부의 양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산이 그간의 일대기. 그래서 이 진짜로 사실은 모택동의 그러니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있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질 때 이런 김산 같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중국 공산혁명은 불가능했어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진짜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혁명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조선에서 넘어온 독립운동가들의 힘이 없었으면 지금 중국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그걸 중국 사람들도 공산당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걸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대놓고 우리나라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조선 사람들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함부로 건들면 좆된다. 를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왜? 20년 동안 같이 일해봤거든.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김산이 그 얘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그 얘기를 가져다가 탁 집필을 합니다. 집필을 해요. 그래서 다 원고를 준비한 다음 그 김산이랑 헤어진 뒤 2년 후 김산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김산은 왜 죽었느냐? 모택동 휘하에 강생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어디나 좋은 사람이 있는 만큼 어디나 개새끼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공산주의 믿는다고 다 나쁜 사람이야? 뭐 자유민주주의 있다고 다 좋은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냥 어디나 좋은 사람이 있고 어디나 나쁜 사람이 있는 거야. 모택동 밑에 강생이라고 존나 개쓰레기가 하나 있어. 얘가 이 공산당 내에서 권력투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지가 권력투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파벌이 아닌 사람들을 다 숙청해서 죽였어. 그때 이 강생이 김산을 일본의 스파이로 간첩으로 몰아서 살해해요. 그것도 재판을 받고 살해한 게 아니고요. 납치해서 살해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강생의 모략으로 김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사람이 듣고 그때 김산이 죽었을 때가 31살이에요. 31살이에요. 31살 때 죽고 그 부인이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자기가 모아놨던 원고를 그 이후에 출간합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Song of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Song of 아리랑이라는 책은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셨던 이 부인은 작년엔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조선과 한국에 대한 엄청난 그 애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김산하고의 인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리고 이 김산은 강생에 의해서 살해당했지만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모택동이 드디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다음 저 김산의 공을 인정받아서 김산은 중국의 혁명 영웅입니다. 혁명 영웅으로 지정이 돼서 중국에 가시면 김산의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산은 중국이 인정한 중국의 혁명 영웅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 2차 세계대전 하니까. 네. 그러면 레닌이 인정한 혁명 영웅 중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그의 이름은 바로 김 뭐야? 알렉산드리아 스탄케비츠. 네. 한국 이름으로 김애령 씨입니다. 애령.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폴란드 사람이어서 남편이 폴란드 사람이어서 폴란드 성을 다서 스탄케비츠라는 성이 붙긴 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하여튼 기억이 안 나니까 인데 그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그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을 도와서 러시아 공산혁명을 이룬 사람이 바로 조선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김애령 씨는 공산혁명 중에 그 왕당파 군인들한테 잡혀서 그 자리에서 사살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그 공이 너무나 고마워서 레닌은 그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 그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정부에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위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쓰라고 그때 당시 러시아 돈 60만 루블을 그 혁명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돈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 돈 20만 루블, 지금 가치로 한 60억 정도를 우리나라의 독립 자금으로 레닌이 후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김애령 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도 한 자리 해먹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게임엔 한국이 없잖아. 아웃! 자, 보자. 자, 보십시다. 레디얼 노드는 몇 개 있다고요? 한 개인데 구껍질 형태라고 했죠. 그러면 구껍질 형태를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구껍질 형태로 그린 얘가 뭐겠어요? 이게 레디얼 노드겠죠? 그 다음 지평선으로 그린 게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앵귤러 노드겠죠? 그러면 레디얼 노드 하나, 앵귤러 노드 하나를 그리고 거기에 Z축으로 짜잔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게 바로 3pz 오비탈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Z축으로 향하고 있는 3pz 오비탈에 앵귤러 노드와 레디얼 노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함수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함수값이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다시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다시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함수값의 분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함수값, 요건 플러스 함수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이라 pz 오비탈이라 z축으로 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선 첫 번째 앵귤러 노드에서는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앵귤러 노드에서는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 레디얼 노드에서도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함수값이 없는 거야. 요만큼의 함수값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손으로 딱 잡고 웽 Z축으로 웽 돌리면 그게 3pz 오비탈의 전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그 여러분 적분 이런 거 할 때 뭐 구분 구적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단면 구한 다음에 이렇게 웽 돌려가지고 부피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면을 잡고 이렇게 웽 돌리면 그게 3pz 오비탈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그려놓은 게 거기 교재에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하게 그려놓은 게 바로 그림 8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그림만 좀 그려볼 건데,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d 오비탈 2. 자, d 오비탈은 가운동량 양자수가 2입니다. 그럼 자기 양자수는 뭐뭐뭐뭐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그래서 이 d 오비탈의 5가지 모습을 그릴 텐데 그걸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x, y, z 여기에서 어떻게 생긴 오비탈이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짜잔. 자, 빨간색으로 그리는 의미는 알겠죠? 함수값이 뭐? 플러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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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자, 지금 얘로 d 오비탈 중 3d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베이게라 화합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오비탈이 또 하나가 있냐면, 자, 미리 그리지 말아주세요. 자, 얘가 Z축으로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고 XY 평면상에 요렇게 마이너스 함수값이 조그만 도넛처럼 태를 이루고 있는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d 오비탈의 한 종류입니다. 이 오비탈의 이름은 dz 제곱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건 그리기가 좀 묘해서 그냥 평면에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으면 z축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z축은 요게 z축이라는 얘기죠. 여기 z축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 여기에서 a 이렇게 돼서 이 한 로브가 향하고 있는 부분이 딱 45도인 요 오비탈을 뭐라고 부른다? 3dxy라고 합니다.
그 다음 YZ축에 대해서. 그러면 이 축이 무슨 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XY, 여기 X축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3D YZ 오비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 로브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정확한 45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ZX. 그러면 여기가 무슨 축? Y축.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45도 여기가 3D ZX 오비탈입니다. 이 3D 오비탈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거는 우선 첫 번째 1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yz zx는 서로 회전 대칭 이동으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죠. 얘하고 여기에 있는 xy 같은 경우는 얘를 45도만큼 얘를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통째로 잡고 45도만큼 돌리면 이 모습이 그대로 이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들을 xy 아니라 다른 평면 yz, zx 평면에 대해서 이리저리 돌려서 회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독특하게도 DZ제곱만 좀 독특한 모양인데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는 완벽하게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두 다 계라될까요? 운계라될까요? 계라될까요? 운계라될까요? 모두 다 계라대입니다. 계라대가 무슨 말이었죠? 원점 대칭이요. 자, 원점 대칭의 의미는 뭐였어요? x, y, z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 y, g의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아무거나 잡고요. 아무거나 잡고 뭐 여기에서 여기 함수값하고 원점 대칭인 여기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이 뭐 달라 보여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뭐다? 원점 대칭형입니다. 네. p 오비탈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얘가 원점 대칭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 대칭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L 값이 0, 2, 4면 계라대가 되고요. L 값이 1, 3, 5면 운계라대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L이 0이면 S, 1이면 P, 2면 D인 거지. 그 다음 F 오비탈, 뭐 SP, DF, G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배우는 건 SP, D 오비탈이 다니까 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라대, 운계라대라는 컨셉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저기에서 자
앵귤러 노드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앵귤러 노드 개수는 바로 L 이퀄 2해서 2개. 그럼 여기서 앵귤러 노드는 어딜까요? 뭐 예를 들어서 DXY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앵귤러 노드일까요? 바로 요거하고 이게 앵귤러 노드예요. 그러면 이게라는 게 뭐냐면 얘가 자 여기가 지금 생략된 게 Z축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포함하면 바로 ZX 평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2차원 평면도로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ZX 평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뭐로 작용하고요? 앵귤러 노드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앵귤러 노드죠. 자, 그럼 얘는 YZ 평면이고요. 그게 요렇게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얘도 하나, 둘, 하나, 둘.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가 앵귤러 노드겠어요? 하나, 둘. 무슨 말 알겠죠? 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앵귤러 노드는 어딜까요? XY 평면, XY 공면, 대국면 두 개를 적어가지고 얘는 어디가 앵귤러 노드냐면 봐봐요. 얘는 원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빨갛게, 땅을 바라봐도 빨갛게, 평면을 바라보면 파랗게 해요. 근데 파란 것과 빨간 것 중간쯤 바라보면 색깔이 사라진다고. 그럼 중간쯤 바라본 얘를 이렇게 모으면 이게 앵귤러 노드야. 바로 뭐다? 이게 앵귤러 노드야. 요게 앵귤러 노드. 요게 앵귤러 노드. 그래서 그 앵귤러 노드가 항상 어떤 면이라고 했어요? 열린 면인 계곡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비탈에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가 이런 의미라는 걸 우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지금 몇 시죠? 35분이요? 아유, 그래요? 뭐 그래. 잠깐만. 볼펜. 땡큐. 오늘 몇 16일이죠? 승모, 종석이 안 왔죠? 승윤, 선효, 휘웅, 준우, 지원, 동건, 짠, 진혁크, 혜정이, 그다음에 동현이, 그다음에 서윤이, 혜윤이 안 왔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